자, 2025년 갑자기 선관위가 규칙 제정한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좌측 연락처로 신고하시거나 그라운드 신임 이메일로 이렇게 제보를 하시거나 의미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선거법 위반 관련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입니다. 잠시 헌법 체크를 하면 이렇게 선관위는요, 법령 범위 안에서 선거 관련해서 규칙을 자기 마음대로 좀 바꿀 수 있습니다. 뭐 아무 때나 가능해요. 이미 국회가 그렇게 하라고 공직선거법에도 적어놔서 매일 쏟아지는 입법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알 길이 좀 막막하죠. 이렇게 공직선거법은 국회 입법을 거쳐 대통령이 승인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선관위가 그냥 알아서 하죠. 대통령 거부권이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최근 신촌에서 투표용지도 이제 밖으로 가져나가고 그래서 논란으로 삼는 조항이 이 158조거든요. 사실 이 158조는 이 말장난처럼 이렇게 뭐뭐를 해라라고만 적혀있지 뭐뭐를 하면 안 돼라고 적혀있지를 않습니다. 즉 예를 들어 여기 5번 동그라미 하나 추가로 만들고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뭐 징역 5년 이상에 처한다 또는 뭐 즉시 폐기 처분시키겠다 뭐 어떤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선관위는 이것이 불법이라고는 하지 않는 겁니다. 법대로 이게 끝까지 가게 되면 이렇게 좀 허술한 법으로 인해 선관위 말이 이제 맞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제가 한번 이게 디테일을 좀 찾아봤는데 이렇게 투표 참관인을 소요 교란해서 투표용지를 밖으로 가져가는 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징역 1년 이상 받으셔야 할 것 같다 개인적으로 판단하네요. 거기 선관위 관계자도 예외 없습니다. 은닉 또는 탈취한 자니까요. 이건 이제 뭐 처벌 규정 명확하게 적혀있는 것이니까요. 아무튼 본 게임을 설명드리면 이렇게 갑자기 선관위가 자율 제정해버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대선 한 달도 안 남을 때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86조 사전투표죠. 이건 공직선거법이 아닙니다. 이미 공직선거법은 선관위가 만드는 이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알아서 하라라고 정말 수많은 곳에 계속 다 써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선관위가 만드는 규칙 제정권이 없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헌법에 적힌 것처럼 뭐 선관위 자기들끼리 내부 규율만 뭐 알아서 뭐 제정해서 맘대로 하고요. 국회 입법으로만 다루는 공직선거법에서 이걸 다 해야 돼요. 그래야 뭐 대통령의 최종 승인 여부도 이렇게 검토할 수도 있는데 암튼 이렇게 빨강, 파랑, 사전투표 관련한 규칙을 선관위는 갑자기 두 개를 신규로 만든 것까지 포함해서 두 개를 냅니다. 하나는 이 사전투표 첫째 날 사전투표함 봉인하는 규칙이고 다른 하나는 이 둘째 날까지 사전투표 다 끝나서 다시 봉인하고 그 사전투표함을 어떻게 인계하냐 이 규칙인 거죠. 규칙도 법입니다. 공직선거법이랑 충돌하지만 않으면 이 법이랑 똑같은 효력이에요. 먼저 첫 번째를 볼 건데 사전투표 첫날 끝나고 나서 봉인하는 여기 92조 2가 뭔지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전투표함 투입구예요. 봉인지를 부착해야 하고 투표관리관이랑 참관인 사인해야 한다고 나왔죠. 투표관리관은 이 참관인 중에서 후보자별로 한 명씩 지정하는데 의미심장하게 여기 투표 참관인을 선정한 때에는 이라는 단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이 아니라 이 공직선거법 제161조 사망 자체 가서 확인해보면 투표소마다 8명이라 하는데 이게 인원수가 많아지면요 위원회가 추첨으로 해서 투표 참관인을 정해버리네요. 추가로 바로 2항까지 확인하면 결국 후보자 정당이 되겠죠. 투표소별 2인이다 보니까 대통령 후보가 4명을 초과해버리게 되면 2 곱하기 4는 8명이니까 그게 넘어버려서 특정 후보가 운빨로 이 매우 불리해질 수 있는 구조가 나올 수 있겠네요. 이 투표 참관인 중에서 나중에 투표 관리관이 나오는 건데 참으로 걱정입니다. 아무튼 사전투표 첫째 날 요약은 결국 봉인지를 부착하고 서명을 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투표 관리관은 참관인 중에서 정한다. 8명이라는 제한 규정으로 특정 후보를 위해 참관인을 들어온 자가 투표관리관에서 배제될 수 있는 확률이 법적으로 생겨있다. 또 이것에 대한 정확한 추가 내부 규정은 파악하기 어렵다가 있습니다. 방금 이렇게 신설된 것 이것과 함께 연계된 이거 두 번째 이렇게 세트로 봐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좀 충격입니다. 여기 공직선거법 158조 6항 따라가서 보라고 하네요. 6항의 이 내용은요 사전투표 두 번째 날까지 모든 사전투표가 마감될 때의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감 후, 종료 후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서 사전투표에 회송용 봉투가 있는데 이때 사전투표함이 한 번 개함되면서 그 숫자를 계산하는 과정이 발생됩니다. 한 번 까이고 다시 담는 과정이죠. 그리고 여기 우체국에서 투표지를 등기 우편으로 보낸다 써있네요. 한 번 까였는데 이제 손을 떠나 우체국에서 컨트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망 사항이 뭔지 궁금해서 더 살펴봤습니다. 이거 뭐 대량 인쇄한다고 했던 뭐 그
논란인 것 같습니다. 논란 내용이 뭐 투표 관리관이 도장 찍어서 줘야 한다고 한 그거요. 그리고 보이지 않게 접어서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 써있는 그 내용. 이 사망사항은 공직선거법입니다. 선관위도 의무로 따라야 하는 법이죠. 자기들이 만들 수 있는 규칙이 아닙니다. 아무튼 요약을 하면 사전투표가 둘째 날까지 모두 끝나면 투표관리관, 투표참관인 등이 이 사전투표함을 한번 전부 개함해버려서 이 숫자를 센다는 명분으로요. 거기서 또 우체국장에게 보내갖고 등기우편으로 전부 취합을 하고 있네요. 이 과정 속에서 지금 공직선거 쪽에서는 추가 파악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 심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런 우체국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부 조직법이 최근에 나왔던 것일까요? 이 정부 조직법? 민주당 최민희가 대표로 낸 법이죠. 윤통 파면이 4월 4일이고 2주도 안 지나서 이 4월 16일에 이런 게 나오죠. 그리고 선관위 규칙들이 또 5월 8일에 사전투표 관련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입법 내용은 좀 충격입니다. 최민희는 이 과방위원장을 하고 있죠. 하는 일이 보통 방통위원장이랑 뭐 과기부 장관을 증인석에 앉혀놓고 맨날 뭐라 하는 지위를 갖고 있는 의원인데요. 그 부처 밑에 뜬금포로 이렇게 우편 관련 업무를 관장하게 만들면서 그 휘하에 우정청으로 만들겠다는 법을 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도 놀랍지 않나요? 아무튼 이거 관련 내용으로 더 추가 확인되는 내용들을 만들어서 이 영상으로 신속히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